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서입니다. 7월 11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이틀 연속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발표된 중국 6월 무역 수지에 대한 실망감도 한술 더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해외발 변수들을 둘러보자면요. 유럽 위기는 조금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집행에 대한 합의 소식, 그리고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독일 국회에 유로 안정화기구 출범한 승인을 존중한다고 밝힌 호재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좀 부재한 가운데서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흘 연속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과연 유럽과 미국의 약세와 강세,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을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약세 쪽으로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오늘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주 대형 대리와 함께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살피고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력도 짚어봅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세웁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봐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국내 시장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도 3일 연속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6.68포인트 하락한 1829.4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 국채금리 불안이 여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도 2분기 어닝시에 대한 우려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144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순매도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260억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개인만 홀로 1,700억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전체적인 하락세를 좀 보였고, 통신업종만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타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마주들, 특히 어제는 박근혜 관련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테마주적인 부분들은 좀 접근하지 마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KT와 KTNG, 코덱스 인버스, SK 하이닉스, KB금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 SM, 게임빌, JC, 신텍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NHN, 코덱스 인버스, SK텔레콤, SK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네오지게임즈, 오시아인 머티리얼, CJ오쇼핑, 코오롱생명과 성광밴드를 순매수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시장은 역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경고가 좀 잇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에서는 또 헌재가 ESM, 유로 안정화 기구의 그 합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좀 부재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이탈리아 역시도 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83포인트 하락한 11,26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중장비 업체, 테슬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체에 대한 하락세를 좀 부추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도 이 밤새 주가가 2분기 실적 경고가 나타나면서 역시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902.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또 독일 헌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ESM 관련 이런 청문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가는 중국의 6월 원유 수입이 좀 줄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일단은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도 2.08달러 하락한 83.91달러로 마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추천하신 종목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어제 시가공약주로 S에너지를 추천드렸습니다. S에너지 태양광 시스템 모듈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저가매수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주가 1,800원에 시작됐습니다. 1,800원에 시작하셨고 어제 장중에 2.8% 11,1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3%는 터치를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단 10,000원 하나씩 손절만 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1,600원 어제 종가에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 전략으로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치과공약수는 MD스테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고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 하드웨어를 설계한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를 내정하면서 최적화시킨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휴대폰 제조회사에 대한 매출은 더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이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를 크게 늘리고 있고 고객층도 삼성전자와 이런 현대자동차, 만도 이런 자동차 업체와 SK텔레콤, KT 이런 통신업체도 다양한 매출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마트카, 특히 차량형 인포테인먼트의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도 이 스마트화에 대한 어떤 니즈가 지속적으로 높은 분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더불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은 스마트폰과 융복합된 기능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능이 이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오락을 합하면서 인포테인먼트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 계기판, 이런 그 외부 MP3 오디오, 이 외부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한 통합 차량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차량 관련 정보와 이 차량 점검 안내,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그 최첨단 통합 자동차 편의 시스템을 말하는데,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라든가 기아자동차의 유고, 르노삼성의 MMI, 이런 대표적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자체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고요. MD스테크 역시도 이 스마트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런 미러 시스템이 좀 계속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MD스테크의 수혜도 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는 실적 호전을 줄 수 있는데요. 이 하반기부터 MD스테크가 이 차량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미러링크를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역시 이제 그 3G에서 LTE 토식망으로 진화되면서 NFC라든가 블루투스 이런 정보전이 가능해지는 이런 그 미러링크 탑재율이 증가하면서 동사가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 미러링크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익률에 크게 좀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도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 각각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평균 40%의 이익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 지난 3년 동안 평균 PL 한 8배에서 9배 정도였습니다만 일단 성장성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PL 14배에서 15배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으로 19,000원대에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역시 시가 공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시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14,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태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이 모두 좀 소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0.45%가 하락을 한 8포인트가 좀 넘게 빠졌습니다. 182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0.27% 상승, 현대모비스가 0.37%가 상승한 가운데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과 같은 화학업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등 KB금융까지 0.5% 내외 하락세를 금융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KTNG, SK텔레콤만이 외롭게 상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LG생건, LG, 우리금융, 롯데쇼핑 등등 한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쪽 증시의 약세 영향을 닮아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합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등등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모두 1%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삼성전자증권과 CJ 오쇼핑, 포스코 ICT 등등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합 내지는 하락세로 오늘 장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장세모 소폭이나마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정리 또 전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 분위기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EU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요. 뉴욕 증시는 2분기 기업 실적 우려 영향에 따라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은 그 딱 중간 선상 정도에서 약보합 정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약보합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오늘과 내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을 때 일단 시장 3.9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는데요. 결국은 시장 미국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낙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한 3, 4포인트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우장 정도의 상승 전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3,000원대 상승을 하면서 113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움직임이고요. 미국 시장이 IT 업종이 낙폭이 가장 컸지만 국내의 삼성전자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6월 달에 저점도 이탈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그런 부분들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저점 매수 가능성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좀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도 현대모비스의 좀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조정을 받을 때 현대모비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모비스는 경기 방어주로서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장 양호한 그런 종목들 물론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1,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삼성 SDI도 최근에 좀 상당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아시아나항공 역시 강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이런 하락하는 부분들 항공주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큰데요. 한 1.63% 정도 하락을 한 36만 1,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역시 원자재 가격의 악세가 고려아연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또다시 좀 상승을 하고 글로벌 경제가 유로존의 안정과 함께 안정이 되었을 때는 원자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생각해봤을 때 이런 낙폭가대 시에 매수가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소폭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현재 약 15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 쪽도 23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신권이 소폭이나마 매수 출발을 하는 부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내일 역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옵션 동향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 시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콜옵션, 풋옵션 양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내일까지의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만기일, 급락이라든가 급등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1,800 한 30선 정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기일 이후에 좀 상승을 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1,800선 초반권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은 만기일 이후에 또다시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연내 은행 감독기구 설립 방안까지도 마련을 하겠다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생각해보면서 1,800선대 초반권에서 실적 호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내일 임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 코스닥 쪽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기간의 부재 속에 코스닥 하락을 했으면 막판에 그 매수세로 돌아서 외국인의 추이를 앞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제 루미마이크로가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1,000% 이상 증가할 거라는 그 기사가 뜨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렇듯 시장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종목 선택 시 주의할 점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오늘 코스닥 하락 출발하였지만 지금 상승 반전을 하면서 493.11포인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경우 18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7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간 21억 원 지금 상거래일째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제조, 금속, 통신방송 서비스, 화학, 컴퓨터 서비스, 반도체, 오락문화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터넷, 제조, 제약, 금속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제조, 금속,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총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총상위주 셀트리온 부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지금 소폭 하락가 있고요. 다음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고 다음 같은 경우에 지금 3% 이상의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랩, SM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고 CJ ENM이나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을 이제 좀 만회하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60전 하락한 1143원 10전의 거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스페인 은행권에 300억 유로 지원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반면에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유로화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달러화의 강세가 상당 부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도 최근 환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원 환율 이런 위험 자산의 전반적인 약세가 지속되는 이런 흐름들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140원에서의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1140원 초반에서 내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물량들이 지금 수입업체 결제 물량들이 좀 적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좀 무게를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펀더멘털적으로도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대감이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달러원 환율 지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140원대 초중반의 흐름 계속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시장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05.01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매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레벨이 상당 부분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밀리지 않는 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 금통위가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과 내일은 변동성이 상당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가격에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고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안한 대외 변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펀더멘털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 이후에도 강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경우에 여전히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선물시장의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CAIC의 유창희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선물시장의 동향 짚어주시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 전망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뭐 전일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장도 개파락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최근 동향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중립을 좀 놓고 있는데 약간 하방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립을 놓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내일이 만기일인데 오늘 내일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조금 상방이 결정될지 하방이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관망세고요. 개인 투자자는 한 최근 3일 전부터 한 3, 4일 전부터 계속 양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는 종합주가 지수는 1860, 코스피 200 지수는 245 정도 이상을 보고 있고요. 245에서 247을 좀 보고 있고요. 하방은 240에서 237,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1800에서 1820포인트를 좀 놓고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양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계속 양매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못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은, 조금, 240 이하, 그러니까 1820에서 1800 이하를 좀 보고 있고, 상승은 거의 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중립으로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양매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콜 쪽으로 상승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증권 투자자는 하락을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상승이냐 하방이냐 결정 지었을 때 만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어저께처럼 오후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가 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이제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 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금리 하락도 좀 열어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일 금리가 결정되고 나서 지수의 방향성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콜 240이나 콜 245를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금리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동결이 아니라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면은 의외로 하락도 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금리 결정 이후에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까지는 조금 단기 매매를 하시거나 조금 관망세를 하시면서 본격적인 매매 타이밍은 내일 한 10시나 11시 정도서부터 방향성을 결정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선물시장 동향 옵션 만기일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EU 재무장관 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내일은 금통위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금통위 옵션 만기일 그리고 중국까지 봤을 때 이번 주 시장은 횡보할 것이다 예상하고요. 신한금융투자 위기를 사야 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업종 대표주로 본 코스피 분석하고요. 동양증권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답을 찾아봅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도 뚜렷한 방향이 없어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축소된 흐름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7월은 1800에서 1920 정도의 지수대를 설정하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고요. 옵션 만기일에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출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13일 금요일 중국의 2분기 GDP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종합하면 추세적인 약세도 탄력적인 상승도 어려운 1800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업종별로는 고르게 담고 가되 IT 자동차는 조정 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전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볼 때 강한 회복보다는 점진적인 위기 완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 합의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위험선 아래로 내려가며 위기 완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럽 안정화기구 출범 지연에 따른 당분간의 지수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큰 그림에서 주식 비중 확대가 바람직한 장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과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 지표 부진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다방면에서 걸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코스피는 1800에서 183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이 견고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업종 대표주들의 하반 경직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인데요. 업종 대표주들의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매물출의 강도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성장 결핍이 증시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경기도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뚜렷한 시그널이 없지만 경기도나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 모멘텀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 전략으로는 3분기 원화 강세, 경기 모멘텀 개선 민감주에 관심을 제시하며 항공, 호텔, 레저, 화장품, 은행 업종을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솔로몬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주대영 대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에 유럽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익 실현 매물과요, 미국의 기업 실적 불안 소식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용 프로젝트 본드 출범과 통합금융감독기구를 13년인 내년까지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했고요. 스페인 은행에 대한 지원을 이달 내에 한 300억 유로 정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은행권의 총 1000억 유로 중 30% 수준의 1차 자금 투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좀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 부진인데요. 세계 2위의 PC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AMD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시장 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PC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AMD 주가는 11% 급락하며 전반적인 PC 시장의 업황 불황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어두운 경제 상황을 대변해 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유럽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0.6에서 0.7%대의 지수 상승을 보였고요. 유럽 시장이 문을 닫고 국내 시장 오전 2시경부터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역시 지금 유럽발 재정 위기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 10년물 국채의 금리도 좀 살펴보면요. 7%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숨 돌렸다는 지배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유로 달러가 2년 내 저점 수준인 1.2 중반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다는 점이 유로와 가치 급락에 따른 유럽 자금이 이탈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을 좀 돌아 살펴보겠는데요. 7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권의 이슈가 없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지수 하락이 꽤 강하다는 점이 상승보단 하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저점 부근인 1780선까지도 열어놓은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만기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옵션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옵션 매도 발행을 주로 하는 기관이 옵션 매수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 하락에 대한 강한 해지를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지는 보험 전략으로 얘기되어지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 하락에도 상대적으로 시세 탄력이 낮았던 풋옵션에서 시세가 분출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잡아먹는, 즉 프리미엄을 얻어가는 옵션 매도 플레이어들의 승리로 이어질지 관심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밴드 상단 1850선 제시해드리고요. 밴드 하단 1800선입니다. 언더슈팅은 1780까지 열어놓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관심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쌍크림 매수 종목인 경기 방어주 KT가 있고요. 100만 원이라는 역사적 신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리온을 관심 종목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부터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 의원님. 네, 자 다시 한번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 보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양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합 지수가 현재 거래소 쪽에 1822.39로 7포인트가 하락한 0.39%가 지금 하락해 있고요. 코스닥은 493.81로 거래소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폭이나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7포인트가 상승한 0.3%의 상승입니다. 양쪽 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약세라고 진단을 해볼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최병곤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흐름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장에 대한 진단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장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약세를 계속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것은 역시 뭐 해외발 리스크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수급 개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그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기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시장 부동 자금들 이런 쪽에서의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수급 개선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지금도 뭐 반전할 수 있는 요건은 얼마든지 갖추고 있는데 결국은 뭐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바로 매도가 많이 쏟아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종목들이 결국 윗꼬리를 달고 밀려나 버리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돌파가 좀 나오면은 그게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속적으로 지금 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장 자체의 내용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도 또 다시 약세를 탄 만큼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많이 받거나 단기간에 급락세를 탄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오름세를 타다가 다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자리가 좋거나 포인트를 잡아서 단타를 치기가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흐름도 진단을 해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 내 대응도 지금으로서는 크게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보유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들이 이렇다 할 변동성 없이 계속 같은 진행만 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손절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대응이나 수익 실현을 한다든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아침에 조금 강한데요.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전부 다 공식적으로 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남은 주식은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주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고 조금 더 추이를 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별로 변화가 생기는 대로 추가 매수나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잡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실시간 업종과 종목의 흐름을 진단해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자,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 흐름과 특징 종목 부탁드립니다. 예, IT 업종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될 수 있겠는데요.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좀 보합권까지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만 하면은 그때가 좀 단기적인 고점이 되는 경우가 지금 연속적인 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또 최근에는 공매도까지도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대 112만 원대라면은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가능성 관심 가능하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조금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IT 업종 중에서는 삼성 SDDI의 움직임이 가장 양호한데요. 삼성 SDDI 지금 일단은 그동안은 주가 낙폭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에 진입을 하면서 오늘 지금 양봉을 만드는 모습,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좀 예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자면 삼성 SDI 2분기에 2차 전지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로서 IT 관련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삼성 SDI 쪽에 주목을 해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연일 부진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랑 똑같이 부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다시 휴대폰과 관련하여서는 다시 한번 지금 갤럭시 S3라던가 또 후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5 쪽에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다시 한번 또 휴대폰 쪽에 실적 악화의 우려 등이 있는 만큼 LG전자 뭐 지금 현재 매수 자제하셔야 되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좀 반등이 나왔을 때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좀 빠져나오시고 주도주 쪽, 실적 호전주 쪽으로 종목을 교차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쪽도 최근에는 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연일 하락을 하면서 22만 6천 원대까지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죠.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파업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악재가 나왔습니다. 아반떼가 미국 쪽에서 연비,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지금 소송에 걸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동차 관련주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급반등하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더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에너지를 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역시 현대차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자동차 업종도 조금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관련하여서는 뭐 제가 지난주부터 좀 강조드리고 있는 현대모비스라는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도 가장 1% 상승을 하면서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덜 팔리더라도 AS 수요는 향후에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경기 방어 종목으로서 현대모비스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만도라는 종목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도가 그동안 또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낙폭을 상당히 키웠지만 어제 양봉 그리고 오늘도 지금 양봉을 보인다면은 역시 지금 박스권 하단부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도 지금 박스권 하단부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 정도로 짧게 잡으신다면은 접근하는데 좀 무리 없는 종목이 현대모비스라던가 만도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조선주 쪽 오늘 지금 현재 여전히 좀 좋지 못한 움직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2%대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기계업종 쪽의 굴삭기 판매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6월 달에 중국 쪽 굴삭기 점유율이 감소했다는 소식 현대중공업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한 조선업종이 유럽발 타격을 가장 좀 많이 받는 업종인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약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약 5천억 원 정도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자금 사정이 그만큼 완벽하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회사채 발행 등의 자금과 관련된 좀 악재가 없는 삼성중공업종을 탑픽으로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업종은 유럽 쪽 위기 그래도 조금씩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지금 지난주부터 좀 많이 지지분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시장이 반등을 뭐 한 1900선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으로 한 10% 정도 수익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약 37,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횡보 머무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한 42,000원대의 경고점 수준까지는 금방금방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정유주, 화학주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인데요. 뭐 정유주, 화학주 같은 경우는 간밤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어쩔 수 없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 종목 지금 SK이노베이션 차트를 살펴보면은 국제유가 하락하는 구간에 빠지고 국제유가 상승하는 구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고, 또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빠진다면은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약 13만 원대 초반권은 역시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시장이 1800선이 저점이라면 SK이노베이션도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 관심이 가능하다. 그리고 GS 역시 마찬가지겠죠. GS 같은 경우도 뭐 차트상 비슷한데요. 지금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 지금 오히려 또 GS는 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좀 강한 정유업종으로서 GS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업종 LG화학, 호남석유 역시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지금 30만 원대 다시 한번 좀 하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도 LG화학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장만 좀 안정을 찾는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반등 권역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화학주 쪽으로 오히려 낙폭 과대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 우선 철강 쪽을 말씀드릴 건데요. 7월 첫째 주 중국의 철강 가격이 전반적인 보합세를 기록했고요. 원재료 역시 유연탄을 제외한 철강 및 철 스크랩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시현하여 가격 안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중일 철강 수요가 1분기는 바닥, 2분기는 점진적 회복, 6, 7월 바닥을 다지고 8월 이후에는 완만한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와 이제 업종을 보실 텐데 포스코랑 현대제철 그리고 뭐 고려아연 등 이제 철강업 쪽에서 대표적인 철강업체들은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상승했다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동차 중심의 질적 성장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자동차의 내년 간판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지금 현대하이스코 보시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상승 V자 반등 보이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V자 반등 이제 조정을 탈피해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상승할 추세고요. 지금보다 앞으로도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기계업종 주가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달려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책의 강도에 따라 기계 업종에 대한 강도가 틀려지는데요. 하반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될 경우와 그리고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인프라의 투자 강도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강도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솔직히 지금 기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태강이 이제 태강 산업이 잠시만요. 태강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 추세인데 지금 21선하고 거리가 좀 이격도가 있어서 21선하고 이제 거리를 좁히고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전망이고요. 그리고 태강 같은 경우 실적 호전, 높은 수주 증가, 외형 성장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 기계업종에서 가장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첫 해상 풍력 발전기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3개를 건설을 했지만 15개까지 수주를 받았고 제작에 조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목표치는 7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고 조정을 지금 받을 때 이렇게 6만 원 미만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부양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박해운 미국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공작기계는 하반기에 양호한 실적이 나올 전망이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지금 바닥을 이제 다지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전망이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목표가를 전고점이 24,500원, 4,500원까지 보시면 무리 없이 가실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을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용위험평가 실시한 36개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건설업종이 17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다른 건설사와 다르게 대우건설은 그 해외 수주에 대한 불안을 국내 부진은 국내 수주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어서 다른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같이 이렇게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차트와 다르게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제 보합권에 있다. 지금은 이제 상승을 이제 21선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21선을 못 뚫고 간다면 좀 하락 추세에 있을 것 같지만 앞으로는 21선 뚫고 올라갈 차트가 충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건설 쪽에서는 대우건설이 지금 탑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과도한 급락으로 인해서 충당금으로 인한 이제 과도한 급락 주가 부정적으로 관망세가 유지되는데 지금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반등세가 하락에 대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은행주에 같은 경우 앞으로 관망세가 유지 전망이 관망세를 보시면 되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시 여건 악화로 거래대금 부진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회전율, 실적 모두 지금 바닥 구매에서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없기 때문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21선 위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합권입니다.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바닥을 이제 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매수 포인트가 매수 기회가 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10월 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전망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개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통신주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신주 같은 경우 SK텔레콤하고 KT를 한번 보시면 통신주는 7월하고 8월 달에 배당을 합니다. 배당과 7월부터 연말까지 총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12%, 11%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수익도 포함이 된 건데요. 현 시점에서 지금 7월, 8월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보이는 건 그러한 이제 항상 하반기 때 7, 8월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통신주의 강력한 통신주의 강력한 섹터가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통신주의 최적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주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엔 테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테마주 쪽에서는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좀 게임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쪽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살펴보자면은 컴투스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양호한데요. 컴투스 다시 한번 지금 45,450원까지 한 약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니팜이라던가 프로야구 2012 등의 게임의 호조, 컴투스에 계속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JC 같은 종목들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면 또다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룰더스카이 게임의 별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올림픽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다음이 4%까지도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121선까지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가 지금 올림픽 특집 페이지 런던 2012라는 페이지를 오픈을 했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 아무래도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올림픽 정보를 많이
얻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다음에 광고 수입 등의 호조 기대되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이런 4% 가까운 상승 좀 주목을 해보시고 향후에 뭐 오늘 이후에 현재 가격 아래서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가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 좀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아래쪽에 한 10만 원대에서는 좀 단단한 지지선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가 아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다음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지금 강세를 보이네요. 약 1.7% 상승을 보이면서 17,95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기획 차트 보시면은 5월 달에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약 2달 정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광고 부분 수익성이 좀 호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 지금 오늘 양봉을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양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이제 앞두고 이런 제2기획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름 뭐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여행지 쪽에서 오늘 모두투어 같은 경우가 약 1.7%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두투어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투어 차트 살펴보시면은 지금 2만 원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행과 관련하여서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양호하다면은 이제 좀 이런 여행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카지노 쪽 관련하여서도 오늘 살펴보자면 GKL이 지금 2%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카지노주들도 양호한 모습인데요. 특히 GKL 같은 경우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 증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실적 호조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러면서 전고점 약 24,250원대 돌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약 600원 정도만 상승을 하면은 전고점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GKL에 대해서 신고가 돌파하는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경일 팀장님의 테마주 흐름 분석은요?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릴 테마주는 항공주인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과 환율 강세가 인한 실적 개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대한항공 저점을 찍은 후에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이제 제가 지금 줄치 이 부분까지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 부분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전 고점이 58,000원, 58,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까지는 지금 상승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이제 상승 이제 수익 실현 같은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5만 원까지는 하락폭을 5만 원까지 보시게 되십니다. 이 5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더 추가 하락이 있지만 아직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유가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하되 5만 원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러한 포지션을 줄 전망이어서 이제 5만 원 정도의 이제 매수를 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한 6,800원, 6,800원까지는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저의 최고까지 이제 조정을 주신 조정이 이제 좀 강하게 준다 그러면 제가 가장 강하게 주는 타이밍까지는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 고점이 최고가 8,000원, 8,1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유가 흐름에 보면서 이제 유가 흐름과 이제 항공주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개선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항공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사들여오는 종목으로 보면 심텍, 삼성전기, 원익 머티리얼즈, 자화전자, 대덕 GDS, ITF 품주와 그리고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현대유아, S, 한일유아, 우린기계 등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우선 심텍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계속 이제 국민연금이 사들이는 이후부터 이제 천천히 사들이면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22선 탈피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고 오늘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좋은 모습,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텍에서도
IT 부품주에서는 신텍에서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 대덕 GDS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소폭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더 꾸준한 추세 상승, 거래량도 이제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추세 상승이 더 보여줄 전망이고요. 그 SL을 보겠습니다. 예, SL을 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은. SL 지금 제가 항상 그 추천했던 게 21,000원 미만에서 이제 22,000원 미만에서 제가 사드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SL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미만이 이제 가장 이제 살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추천할 때 22,000원 미만, 지금 22,000원 미만이니까 충분히 이제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담으셔도 꾸준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또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볼까요? 네, 미 증시는 2분기 실적 경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8포인트 하락한 182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의료정밀, 통신업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7월 주가가 상승한 횟수는 7번이고 7월 랠리가 나타난 해에는 8, 9월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월 주가가 하락한 해는 이어 8, 9월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기지표 부진이 7월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1805포인트는 하단 추세선에 접근해서 단기 매수 관점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14% 점유율로 국내 2위 업체인 AJ 렌터카입니다. 이달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정이며 렌터카 기업 중 최초의 상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채원 대표는 기업 공개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키우면서 신용도가 올라가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자금을 차량 구매에 투자해서 현재 42,000대 규모의 보유 차량 수를 연내 5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렌터카 업체 ABS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전국 150여 개 영업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매에서 관리, 정비, 사고 처리, 매각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AJ 렌터카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은 각각 3,985억 원, 142억 원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40억 원까지 뛰어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렌터카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서 2016년 연매출 7천억 원의 글로벌 렌터카 전문 기업이 되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장 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공모 희망가는 8,000원에서 9,0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444억에서 500억 원입니다. 청약이 오는 18일, 19일 이틀간이며 이달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베스트 종목 상담 11시부터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블로그에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